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11월 6일 월요일입니다. 그죠? 자, 오늘 장은 보면은 이제 지금 뭐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이제 뭐 거래소 시장은 좀 행보를 해야 되고 이제 코스닥 시장이 가는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거래소 시장에는 먹을 게 없다. 제가 뭐 삼성전자 100만 원에 사세요 할 때 그때 사서 뭐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 아니고서는 이 거래소 시장에서는 지금 지수를 삼성전자 하나를 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그 사이클이 없으면 테마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죠? 뭐 IT 뭐 테마 이렇게 뭐 얘기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자리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죠? 뭐 4차 산업에서 뭐 전기차 뭐 이런 것들도 거의 대부분 다 이제는 이 그 며칠 전에 이제 그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뭡니까? 딱 포가된 기술적 반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지금 시장에서는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죠. 그죠? 이제 이 코스닥 시장의 지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추세선이 탁 살아나면서. 그죠? 그러면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개인 투자자들은 그죠? 종합 지표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종합 지표. 코스닥 시장의 종합 지표, 거래소 시장의 종합 지표. 그죠? 사실 이 그 지표가 그 뭐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종목이 중요한데 이 개인 투자자들 초보자분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지표가 이렇게 전체적인 지표가 무너지면 종목들이 하나도 없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어떻습니까? 이 개인들을 불러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장이. 그죠? 그래 유인 작전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세력이 뭐 가격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신라젠 같은 경우 그죠? 완전 적자 기업을 만원짜리를 그 뭐 8만원까지 갖다 놨는데 누군가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렇게 모양을 정면을 촥 만들면 초보자분들은 막 그런 걸 막 산다고요. 파동 길이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제가 세 번째 책, 제가 네 권의 책을 썼는데 세 번째 책, 네 번째 책 모두가 다 뭡니까? 파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죠? 자꾸 눈앞에 떨어져 있는 캔들을 보지 말고 파동 길이를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파동 길이를 보면 어디서 시작했느냐, 어디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 눈앞에 떨어져 있는 것만 자꾸 쳐다보니까 8만원이 비싼 줄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코스닥 시장이 지금 현재 보면은 지표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죠? 이 그 코스닥 시장이 지표를 만드는 가장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되는 애들이 누구냐면은 바이오 주식이거든요. 왜 그런 거죠? 거래소 시장을 그 뭡니까 지수를 올릴 때 가장 뭡니까 큰 역할을 한 종목이 뭐냐면은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시총의 30% 40%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삼성그룹주들이 똑같거든요. 코스닥 시장 시총 뭐 120조 정도 되는 데에 있어서 바이오 종목들이 거의 30% 40%를 차지하니까 이 종합 지표를 올리려고 하면 어떻게 돼 있어? 바이오 종목을 당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물론 뭐 신라젠 같은 경우도 많이 올려놨지만은 지금 이제 좀 실적을 겸비하면서 내재 가치가 든든한 이런 애들을 좀 올려야 되거든요. 뭐 그 대표적인 게 뭐 종건당 같은 그런 애들, 그런 종목들, 그죠? 근데 이제 가격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 추세선을 딱 타고 올라가니까 상당히 버겁죠, 그죠? 여러분들은 단기적으로 오늘 애기증 같은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 시장은 뭐 당장 오늘 사서 내일 상한가 투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보면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뭐 창투주들의 반란했는데 오늘 뭐 DSC 아주 그림 예쁘게 잘 그리더만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 지금 테마가 형성되어 있는 화장품들도 보십시오. 제가 끝나지 않았다. 그죠? 오늘 뭐 지금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 45,000원까지. 그죠? 이게 계속 이 사이클이 돈단 말이에요. 내일은 또 중국 관련한 종목들이 좀 쉬었던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렇게 사이클을 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룹을 지었던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시소를 잘 타면은 작은 투자 금액이라도 아주 활용을 잘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바이오 종목에 어떻게 승부를 걸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봐주시고요. 자, 차트 준비됐습니까? 됐나요? 자, 오늘 T슈진이, 이 앞에 차트는 뭐냐면은 T슈진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뭐 T슈진 하면 태행성 관절염, 뭐, 그죠? 그거는 공식입니다. 공식. 그죠? 그럼 뭐 태행성 관절염 제만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오늘 상장했는데, 그죠? 급락했죠. 그죠? 보통 여러 때 같으면은, 저 T슈즈 같은 저런 애들이 상장을 해가지고 저런 모양 갖추면은, 바이오 종목들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음매 기주고 하고 난리 납니다. 그죠? 근데 오늘 바이오 종목들 어땠습니까? 상당히 좋았죠. 그게 뭘 말하느냐? 시장이 강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그 티슈진이 상장하면서 좀 수혜를 받던 애들이 누구냐면은 이제 그와 관련되어 있는 모 회사들인데 뭐 코롱이라든지 코롱 생명과학이라든지 코롱 글로벌이라든지 이게 왜 이렇게 수혜를 받느냐면은 이제 이런 걸 하나 이제 짝짓기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데 지분을 갖고 있죠. 그죠? 코롱 같은 경우는 티슈진이 한 20%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죠? 생명과학은 한 31% 정도 지분을 갖고 이런 지분 끄는 것 때문에 이제 저는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받는 거죠. 영향력을 받는 건데 사실 그 지금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이 바이오 종목들이 다시 이제 이렇게 기승을 부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코스닥 시장의 지표를 견인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지금 그 뭐 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신약이라든지 이런 개발된 부분들이 표면화되면서 그죠? 하나의 어떤 뭡니까 실적과 동반한 이런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죠? 많이 가진 자일수록 영원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건강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병실에 누워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 남긴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제일 비싼 침대가 무슨 침대냐 이렇게 그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시크베드라고 그죠? 뭡니까? 병들어 누워있는 침대란 말이에요. 병원에 이래 누워있으면은 예? 여러분들이 이 그 병원비 이건 장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나 간병.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가장 많이 보조를 해주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치매죠. 치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치매가 걸려서 병실에 누워있으면 그거보다 더 비싼 침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돈이 많으면은 뭐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죠? 지금 뭐 재산이 14조 되는 분들이 뭐 병원에 누워있으면은 뭐 그건 뭐 신경 쓸 거 있습니까? 그죠? 우리 같은 이제 서민들이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그죠? 그래서 건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치매 관련한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여기 보면 에디젠이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죠? 지금 시장에서는 큰 맥이 두 가지거든요. 항암, 그죠? 이 신약 개발을 위한 항암제, 요 부분하고 치매 부분인데 지금 사실 에디젠 같은 경우도 저 차트를 보면은 뭐 인물은 모르게요. 예, 지금 오늘 상한가를 쳐나니까 인물은 모르겠지만 내재적인 가치를 보면은 신라젠이나 뭐 별반 차이 없어요. 예, 신라젠도 뭐 몇백이 적자지만은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좋아지고 있는 거지 뭐 그 실적이 아주 좋은 뭐 종근당이나 이런 애들처럼 그런 내재 가치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매 방법이 다른 거예요. 실적이 좋은 애들은 상한가를 안 칩니다. 왜 안 치느냐?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추세를 타고 가는 패턴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돈이 많은 사람이 하는 거죠. 이렇게 내재 가치가 부실한 애들일수록 어떠냐면은 상한가를 잘 칩니다. 왜? 빨리 후다닥 해먹고 도망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내재 가치가 없으니까 내일의 미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에리젠 같은 경우는 내일도 이제 이 이후에는 5일선을 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단타 트레이딩 하는 분들이 달라붙을 겁니다. 좀 뭐 단타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전부 다 그죠? 치맛자락 흔들고 바지가랭이 흔들면서 아마 달려들 겁니다. 뭐 포지션은 괜찮습니다. 솜씨 있으면 얼마든지 하시면 되지. 그렇지. 오늘도 뭐 주당 뭐 하루에 뭐 6,000원, 7,000원 상한가 나오니까 뭐 그 정도 되는데 뭐 그런 거 뭐 조금만 들어가도 뭐 하루에 몇백만 원 버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죠?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활용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리젠과 같은 전원 패턴의 종목들이 지금 정부 정책의 어떤 치매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애들이 뭐 있냐면은 요 젠백스 같은 경우 지금 여기 있는 거 그죠? 사실 젠백스도 제가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무료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에 사가지고 요거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3, 4일을. 3, 4일을 견디면 이만큼 가 있는데, 그죠? 요런 젠백스 같은 요런 패턴들도
뭐 애니젠과 같은 패턴이 못 나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런 애들이 밑에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라인에서 추세선을 만들고 나면은 흐름이 좀 잡히겠죠, 그죠? 자, 그 외에도 지금 보면은 오늘 뭐 대아제약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죠? 근데 저 대아제약 같은 경우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그죠? 좀 실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단기적으로 달라붙어가지고 뭐 치고받고 하는 이런 패턴보다는 내일 뭐 살짝 눌리면은 밑꼬리 잡아서 추세를 타는 이런 패턴이 되는 그런 어떤 형태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두 종목은, 그죠? 이 애니젠과 같은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목들도 다 성향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메디프론 같은 경우도 이 다 치매입니다. 치매 관련한 종목들입니다. 그죠? 이런 종목들은 이런 패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는 반면에 어떠냐면은 오늘 애니젠 쉽게 저렇게 간 거 아닙니다. 엄청 흔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봉 상태에서 상당히 많이 흔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그죠? 뭐 위에서 잡았다면 밑에서 흐르면 더 산다든지 이런 어떤 전략들을 해야지 한 방에 다 쏘게 되면은 큰일 난다는 거죠. 이 메디프론이라든지 시틀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어떠냐면 이런 패턴의 이 형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그죠? 지금 뭐 좋은 종목들 많이 있죠, 그죠? 실적이 좋은 바이오 종목들 그거 다 살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또 이런 종목들을 놓치게 되면 오늘 뭐 애니젠을 놓쳤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더니 치매 관련한 종목들 당장 내일 안 간다 하더라도 유심히 관찰하면서, 그죠? 그런 포지션이 들어올 때는 그게 뭡니까? 독수리가 탁 이렇게 먹잇감을 낚아채듯이 여러분들이 확 낚아채는, 그죠? 이런 어떤 투자 전략 구사하시면은 반드시 여러분들 30억은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자, 오늘 유튜브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